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일단은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내부 스크립트로 사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외부 스크립트로도 사용 가능하고, 아니면은 태그에다가 인라인으로도 일단 사용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일단 해볼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 스크립트가 내부 스크립트일 때 그때 헤드 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CSS 같은 경우에는 헤드 안에만 무조건 내부 스타일 시트를 쓸 때는 헤드 안에만 넣어야 되는 반면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디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치가 헤드 안에도 되고 바디 안에도 되고, 그리고 바디 안에다가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디의 위쪽에, 그러니까 이제 바디면은 우리가 HTML 구조가 있는 곳이죠. 근데 바디의 위쪽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구조의 위쪽에 넣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디 태그 구조의 끝 태그 바로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디 태그 구조의 시작 태그 바로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양하게 위치는 가능합니다. 그 코드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코드가 위에 있으면 먼저 실행이 되고 아래에 있으면 나중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구조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스크립트가 나오는 것과 구조 앞쪽에 스크립트 나오는 것의 차이는, 구조 앞쪽에 있을 때는 스크립트를 먼저 읽으니까 뭔가를 동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요소들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실행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구조가 먼저 나오고 그 요소들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동적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순서적으로 많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웬만하면 이게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뒤쪽에 있는 경우가. 왜냐면 우리가 동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동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들을 먼저 좀 만들고 스타일도 좀 먼저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됐을 때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순서가 좀 더 에러 없이 잘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스크립트 안에서 한 줄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2번 사용하고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실행을 비활성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끝날 때는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이 주석이 될 때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 주석도 가능하고 여러 줄 주석도 가능하다. 주석은 내가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주석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끼리 서로 그 내가 짠 코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또 해야 됩니다. 코드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짠 코드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게 무엇들이 있느냐? 일단은 예시를 좀 몇 개 넣어놨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의 컨텐츠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은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버튼을 눌렀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동적으로 변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에 원래 있던 구조를, 컨텐츠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또 할 수 있는 일은 이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불이 켜진 이미지로 변경 가능해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뭔가 동적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죠. 클릭해서 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HTML 요소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의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입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유효성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validate input 해서 입력된 값을 validate, 유효한지 검증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1에서부터 10까지의 수를 넣어라 라고 하고 서밋 버튼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50을
에스케이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너 그 수는 유효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서 4를 넣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오케이, 그거 값은 유효해 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뭐 배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만약에 맥주를 산다 그랬을 때 성인 이제 인증 같은 걸 하잖아요. 너가 이제 성인이냐라는 걸 인증을 할 때 내가 넣은 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나이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너는 지금 성인이 아니므로 구매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다양하게 어떤 동적인 것들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제 활용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먼저 나오고 있어요. 돔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풀어서 얘기를 하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링 해서 앞에서 이제 D, O, M을 땄어요. 도큐멘트라고 하는 건 문서를 얘기하죠. 오브젝트는 객체를 얘기하고 모델,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HTML 구조를 지금까지 짰던 그 코드들이 사실은 돔이에요. 돔. 그러니까 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도큐멘트는 HTML 문서를 얘기합니다. 도큐멘트, 문서. 이때 도큐멘트는 HTML 문서를 얘기해요. 그리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하나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이제 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덩어리. 근데 이 덩어리라고 하는 거를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기 이제 있는 이런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런 속성과 속성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덩어리, 하나하나의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 노드가 객체를 이제 이루는 구성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 객체 모델을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서 객체 모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HTML을 구조를 만들었을 때 그 HTML 구조 안에 있는 노드들의 덩어리들의 어떤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접하던 건데 이 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면 CSS에서는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사용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서 객체 모델을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노드라고 하는 거는 문서상의 객체를 구분 짓는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문서 객체 모델에는 여러 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3개가 있고요. 3개. 첫 번째는 엘리먼트 노드라고 해서 요소 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애트리뷰트 노드라고 해서 속성 노드, 세 번째는 텍스트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노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태그들, 여기에 뭐 헤드 태그, H1 태그, P 태그, H2 태그 이런 태그들, 이런 태그들을 요소 노드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영어로는 엘리먼트. 그래서 이 태그들이 결국에는 엘리먼트 노드, 요소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태그 안에 보면은 속성 있죠. 뭐 여기 랭이라는 속성, 캐릭터 셋이라는 속성.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쓰기도 하고, 아이디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위드, 하이트 막 이런 속성을 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속성들, 그런 속성들에서 캐릭터 셋, 요 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성 노드가 됩니다. 속성 노드의 값이 UTF-8 아니면은 코 이런 게 이제 속성 노드의 값이 되는 거고 랭이나 캐릭터 셋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 노드, 애트리뷰트 노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태그들, 그러니까 즉 요소 노드가 감싸고 있는 이 텍스트, 컨텐츠, 요게 바로 이제 텍스트 노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각각의 이 요소들을 부를 때는 이 돔에 대한 키워드로 불러야 돼요. 요소 노드 안에 텍스트 노드가 있고 요소 노드에 이제 속성 노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속성 노드의 값으로 뭐 어떤 값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돔 트리라고 부르는데 돔에 대한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웹페이지가 처음에 로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네이버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로딩이 되잖아요. 그 로딩이 될 때 브라우저가 해당하는 그 페이지의 돔 트리를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링의 트리 구조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돔은 이런 트리 구조를 갖게 되는데 최상위는 이제 도큐멘트죠. 도큐멘트 문서, HTML 문서. 바로 밑에 있는 노드는 루트 엘리먼트는 HTML, 즉 HTML 요소 노드가 됩니다. HTML 요소 노드의 자식으로 헤드하고 바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소 노드죠. 그 다음에 HTML의 또 자식 요소 노드로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의 또 자식으로는 텍스트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목을 웹페이지의 탭 부분에 제목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라고 하는 요 타이틀을 넣기 위해서 자, 요소 검사를 잠깐 해보면 자, 여기 타이틀에 이제 이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최상위는 이 HTML 노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헤드라고 하는 요소 노드, 그리고 바디라는 요소 노드 있고, 헤드 안에 또 자식으로 메타라는 또 요소 노드도 있고, 링크라는 요소 노드도 있고, 스크립트라는 요소 노드도 있고, 그리고 이 타이틀 안에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또 텍스트 노드가 있고, 네, 요 태그 안에 노드도 이게 자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부모고, 그다음에 네이버라고 하는 텍스트가 자식인 그런 구조를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의 자식으로 이제 뭐 A 태그가 있고 H1 태그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태그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속성 중에는 href 속성이 있죠. 링크를 어디를 달지. 그때 이 A 태그와 href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 형제 관계.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메타라는 태그가 있으면 메타라고 하는 요소 노드와 네임이라는 속성 노드는 서로 형제 관계. 그다음에 컨텐트라는 요 속성도 형제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은 div라고 하는 요소 노드와 id라고 하는 속성은 형제 관계인데 그 안에 있는 요 이제 a 태그가 자식 관계죠. 자식 안에 스팬 태그도 자식이고요. 스팬 태그 안에 있는 상단 영역 바로가기도 자식. 텍스트 노드가 또 그 자식인 그런 형태의 자식 구조, 그래서 트리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SS에서는 뭔가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자, CSS 선택자라는 걸 쓰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서 객체 모델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 홈트리를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요소 검사를 해서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지만, 홈트리, 프리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사이트들이, 네, 여기 사이트, 여기 PDF 파일에 넣은 요 조절을 한번 넣어봤어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통으로. 코드를 한번 통으로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통으로 넣었을 때 지금 이제 도움을 미리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보면 여기 독타입 HTML 그리고 HTML 헤드 해가지고 요 트리 구조를 보여줘요. 보면은 HTML이 지금 상위에 있고 그 안에 헤드라고 하는 요소 노드가 자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헤드 안에 텍스트 노드가 자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요소 노드가 있으면 그 안에 텍스트 노드가 자식으로 있고 바디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자식으로 H1 태그, P 태그 이런 태그들 쭉 있고 UL의 자식으로 LI가 있으면 LI의 자식으로는 텍스트 노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돔트리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우리 여기 이제 중요한 코드니까 이 코드를 직접 쳐보면서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머릿속으로 익혀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HTML 파일을 하나 먼저 좀 만들겠습니다. 자, 스텝 31의 유닛 1번에다가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01 언더바 돔트리 구조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직접 쓰면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쉽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문서 객체 모델. 자, 문서 객체 모델을 우리는 이제 돔이라고 한다.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링의 약자이다.
자, p 태그를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 CSS에서는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CSS 선택자를 사용을 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H2 태그 쓰겠습니다. 자, 노드라고 하는 게 있다. 노드는 문서상의 객체를 구분 짓는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하고 말하고, 문서 객체 모델에는 여러 노드가 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노드가 있는데요. 자, UL 태그에 li를 세 개를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소 노드라는 게 있다. 요소 노드. 요소 노드는 우리 영어로 엘리먼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속성 노드. 속성 노드는 우리 애트리뷰트 노드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텍스트 노드. 텍스트 노드는 텍스트 노드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H2 태그 쓰겠습니다. 자, 근데 노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UL 태그에 li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H1 태그, 뭐 li, p 태그 이런 것 등이 요소 노드이다. 그 다음에 뭐 HTML 태그가 있다면 랭귀지 해가지고 코리아라고 쓰는 이런 이제 값에서 이 랭이라고 하는 요거가 속성 노드이다. 자, 세 번째 요소 노드가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태그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가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노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노드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PT 파일 좀 볼게요. 자, 요 형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A라고 하는 요소, 이 요소가 이제 요소 노드, 그다음에 href는 애트리뷰트 노드, 속성 노드, 그다음에 mylink라고 하는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노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조예요. 이것들의 이름을 이제 알게 된 것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요소 노드에 있는 텍스트 노드를 가져오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걸 가져와서 변경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뭔가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의 내용이 바뀌거나 스타일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소를 찾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물론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함수로 만들어진 게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메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노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태그 이름을 h1 태그라고 써주면, 자, 근데 따옴표가 들어가요, 여러분. 따옴표 주의해야 됩니다. 따옴표를 넣어주면 말 그대로 도큐멘트 문서에서, HTML 문서에서 얻겠다. 엘리먼트 요소들이잖아요. 요소 노드는 우리가 태그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by 뭐뭐에 의해서 태그 이름이 H1인 태그 이름에 의해서 나는 요소들을 얻겠다라고 해서 그 문서가 가지고 있는 H1 태그들을 다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한번 실제로 이렇게 잘 가져오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할 때 뭐 툴을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메모장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일단 브라우저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IDE 툴은, 통합 개발 툴은 VS 코드로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만든 코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짠 코드. 요 코드 있죠? 요거를 브라우저로 일단 먼저 띄워볼게요. 자, 단축키를 Alt B를 눌러주거나요. 아니면은 여기 포트를 열어가지고 외부 브라우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콘솔 창에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콘솔 창에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F12번을 눌러서 요소 검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콘솔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먼트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이게 요소 노드들을 보여주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콘솔로 들어가 볼게요. 콘솔. 글씨 크기를 키우고 싶으면 컨트롤 플러스, 네, 줄이려면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도큐멘트라고 입력을 하고, 도큐멘트 HTML 문서죠. 점을 입력을 해줘요. 점 입력하고, 아까 우리가 H1 태그라고 하는 요소 노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떤 메소드가 있었냐면은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자, 이때 엔터 누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 탭을 눌러주세요.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괄호 열고, 네. 그리고 따옴표는 웹따옴표와 쌍따옴표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래서 웹따옴표를 써도 되고 쌍따옴표를 써도 되고 H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H1. 자, 소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끝내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문장을 끝내겠다라고 세미콜론을 하지 않아도 에러는 사실 안 나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이제 브라우저가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일단 엔터를 눌러보면 여기 이제 HTML 컬렉션 해가지고 토글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H1 태그에 대한 속성에 대한 뭔가 설명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랭스라고 해서 랭스는 이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지금 H1 태그 하나가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H1 태그를 딱 하나만 썼기 때문에 보면은 H1 태그를 딱 하나만 썼기 때문에 네, 랭스가 지금 1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HTML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집합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이템 여기로 이렇게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get element가 아니잖아요. get elements죠. 그러니까 H1 태그가 있으면 그 요소들 난 다 가져올래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넌 집합을 가져오고 싶구나. 근데 걔 하나야 라고 지금 얘가 알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쳤던 거를 그냥 다시 띄우고 싶을 때는 화살표 위로 올리면 같은 코드가 나오고 H1 대신에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그 중에서 뭐를 또 찾아볼 거냐면은 네, H2 태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H1을 H2로 바꾸고 엔터를 딱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네, 이렇게 두 개, HTML 컬렉션에 두 개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HTML 컬렉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다양한 속성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막 보여줍니다. 자세하게 막 보여줘요.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자, 화살표를 올려서 이번에는 H2 태그 대신에 li를 한번 넣어볼게요. li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6개다 라고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네, 이렇게 ul, li 두 번 썼잖아요. 그래서 li의 집합은 총 6개. 총 6개. 이 하나의 문서 안에서 li가 6개다라고 집합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집합을 얘가 지금 배열로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 열어보면은 네, 각각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li에 대한 속성들이 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 뭐 사이즈라는 속성도 막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이 아이템에 대한 속성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네, 요 뭐 클래스 리스트, 밸류 쭉쭉 관련된 속성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first child라고 해서 그 li의 첫 번째 자식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li의 첫 번째 자식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의 inner HTML이라고 하는 속성이 요소 노드, 엘리먼트 노드라고 해서 요거를 지금 출력하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뭐 last child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이제 속성들 쭉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네, 1번째, 2번째 해서 5번째까지 있죠. 5번째까지 총 6개 있죠. 집합으로 이 노드, 텍스트 노드를 지금 요소 노드를 가져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텍스트 노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이렇게 콘솔창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IDE 툴, 네, 요거를 써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디 툴에서 우리가 프리뷰로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고, 코드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얘를 이제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또 코드를 여기다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요소 노드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쳤던 그 코드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스크립트를 어디다가 넣어볼 거냐면 여기 UL 태그 밑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도큐멘트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게요. 도큐멘트에서 get elements by 태그 네임 탭입니다. 탭. 그 다음에 li라고 해볼게요. li.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일단 넣고 얘를 실행을 시킬 때는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하나 설치를 할 건데, 이런 아이디 툴이 좋은 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익스텐션즈라고 있어요. 익스텐션즈 이 블럭 모양 아이콘 있죠? 예,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여기다가 코드 러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이제 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만들었던, 이거 다시 익스플로러로 갈게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이 HTML의 위에 재생하는 버튼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지금 방금 코드러너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된 건데, 요거를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에 창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혹시 창이 뜨나요? 이걸 딱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난 지금 뭐가 에러가 났는데요. 아,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브라우저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콘솔 창에다가 아까 그 코드를 똑같이 이렇게 넣고,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적으로 요소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요 글씨 텍스트를 접근을 해서 요 텍스트를 바꾸고 싶어요. 네, 텍스트를 바꾸는 동적으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3번째 요소 노드로 접근을 해서 3번째 요소 노드 안에 있는 텍스트로 접근을 해서 텍스트 노드로 접근을 해서 텍스트를 내용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할 건지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li에 0번째부터 해서 그러면 3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째로 접근할 때 대괄호를 이용해가지고 집합의 n번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접근하려면 배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져왔을 때 결과에서 한번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 li 요소 노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li 요소 노드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irst child, 왜냐면 자식 노드니까 자식 노드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텍스트 노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려면은 .node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활용을 해야지 노드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내가 바꾸고 싶은 문자를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번,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하고, 여기다가 점이 아니죠. 여기다가 대괄호 열고 3번째. 네, 이렇게 3번째 하면 이제 li 하나 가져왔죠. 그리고 first child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 노드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노드.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노드를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텍스트 노드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node value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값을 가져오죠. 지금까지 다뤘던 H1, LI, P 등이 요소 노드이다. 그러면 나는 그 값을 변경하고 싶은 거라서 등호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문자열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내가 동적으로 텍스트를 바꿨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동적으로 텍스트를 바꿨다.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는 우리가 대입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대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로 팩트를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동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변경을 했던 건 그냥 코드 자체를 변경을 했었는데, 동적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적인 그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뭔가 그 노드 안으로 들어가서 변경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동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바꾸는 걸 했더니 우리 이제 학생이 한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저거 그러면 텍스트 내용만 그냥 바꾸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바꾸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코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짜본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그냥 텍스트 바꾸면 되죠,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롤을 했을 때 텍스트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를 줬을 때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클릭했을 때 바꾸는 코드도 우리가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